자요, 공유요. 공유 보면은 129번부터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뭐 다음 주에 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취득쇼하고요. 중요한 것이 지금 여기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자,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공동 소유잖아요. 공동 소유를 보시면 먼저 공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합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맨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합유하고 총유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유는요, 상속재산이다 보면 되고요. 상속재산. 합유는 뭐죠? 합유는요, 조합재산이다. 조합. 그러면 이 조합이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조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학원 할 때 보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끼리 과목별로 하나씩 해가지고 조합으로 학원 합시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총유는 뭐죠? 종중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것을 총유다. 이렇게 해요. 이 총유라는 것은 재산을 어떻게 소유하느냐 이 말이죠. 그럼 총유는 어떻게 하죠? 총유는요, 먼저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어요. 지분. 각자의 몫이 없어요. 그럼 각자의 몫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정관이나 규약을 봐요. 규약을 뭐라고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총유 재산을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원총의 결의를 해야 돼요. 사원총의 결의. 만약에 사원총의 결의 없이 처분하죠? 결의 없이 처분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요. 이렇게 무효가 된 경우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표현 대리가. 알죠? 무효니까요.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요. 이렇게 하면 총유는요, 원칙적으로 총유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요, 여기 합유는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요, 뭐가 안 돼요? 상속이 안 돼요. 상속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합유는 언제나 상속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요, 봐봐요. 아버지 친구분들끼리요, 사업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요, 자식들에게도 다 넘겨주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때요? 자식들이 상속받아서 계속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 뭐란다? 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조합이고, 합유는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상속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합유는요, 뭐가 있다? 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이 있는데 이 지분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을 못해요. 처분을 못하고 전원에 뭐가 있어야? 합의가 있을 때만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럼 공유는요, 지분이 있어요. 이 공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만약에 지분을 처분할 때는 각자가 처분해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지분은요, 처분을 금지한다. 지분 처분 금지 특약은 무효가 돼. 그래서 무효가 돼. 지분 처분 금지 특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분은 자기 멋대로 처분. 그러니까 지분은 공유에서 지분은 뭐하고 똑같냐? 뭐죠? 그것은 단독 소유권하고 동일해요. 소유권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공유물 분할이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요. 그럼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죠? 분할이란 말이 있잖아요. 분할 이것을 뭐란다? 형성권이고, 형성권에 대한 판결을 무슨 판결을 한다? 형성 판결이다. 이렇게 하고, 형성 판결의 경우는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죠. 등기법에서. 그런데 이 공유분할 청구권은요, 청구권은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고요. 몇 년의 범위 안에서 5년이요. 등기하면은 대항할 수 있고요. 다시 5년의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가 있어요. 5년의 범위 안에서. 그런데요, 합유는 합유물 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합유물 분할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요. 조합이 해산이 되죠. 해산이 되면 공유물 분할 청구에 의해서 분할할 수는 있어요. 조합이 해산이 되면 이렇게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요, 공유하고 합유하고 총유인데요. 여기 봐봐요. 공유하고 합유는 둘 다 뭐가 있어? 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둘 다 지분이 있다는 것은 자기 몫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유하고 합유는요, 이런 봐봐요. 우리 공유에서 뭐가 있죠? 보존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처분 행위 있죠? 이런 것들은 공유, 합유
아니, 공유하고 합의가 둘 다 똑같아. 보조는 각자가 하고, 관리는 과반수로 하고, 처분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둘 다 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총유는요, 지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존행위고 뭐고 다 어떻게 한다? 사원총회 결의로 하는 거예요. 사원총회 결의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알겠죠? 그러니까요, 총유는 이런 것들 할 때는 사원총회 결의. 왜? 지분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요, 여러분 지분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지분. 그럼 지분은 뭐죠? 지분. 지분은요,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갑의 지분 2분의 1, 을의 지분 2분의 1이죠. 우리는 일물 일권주의잖아요. 그런데 지금 토지는 하나인데 소유자가 지금 몇 명이죠? 2명이죠? 2명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죠? 2분의 1이고 2분의 1이다 이 말이죠. 들어가면 얼마가 되죠? 1이죠? 이것을 한 개의 소유권이다 이렇게. 한 개의 소유권이죠? 한 개의 소유권이 불량적이요. 불량적 얼마요? 2분의 1씩 일부분이죠. 한 조각이죠. 한 조각. 이것을 뭐란다?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2분의 1이죠. 이것을 지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 지분이라는 것은 뭐다? 일물, 일권주의에 위반된다, 안 된다?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전부 다 지분을 더하면 몇 개가 되니까? 한 개가 되니까 일물, 일권이잖아. 한 개의 소유권이니까. 그러니까 일물, 일권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지분이죠? 그럼 지분은 뭐 한다? 먼저요, 반드시 뭘 한다? 먼저 공유에 등기를 해요. 공유에 등기라고, 그 다음에 지분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등기를 하지 않으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요, 지분을 등기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공유의 경우요, 공유 등기로 등기를 신청을 할 때요, 등기 신청서에다가 지분의 비율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돼요. 그걸 기록하지 않으면 등기가 접수가 안 돼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요, 공유에서 지분을 알 수 없을 때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했을 때는 이것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뭐에 해당한다? 동산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우리는 먼저 실제 지분하고요, 등기부상 지분이 다를 수가 있어요. 실제는 갑이요 3분의 2고 을이요 3분의 1이고요. 등기부는요, 을이요, 갑이요 3분의 1이고 을이요 3분의 2로 이렇게 등기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요, 공유자 간에는 실제 지분으로 가고요, 제3자가 봤을 때는 등기부를 보는 거니까 등기부대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을의 지분을 병이 취득하면 을은 3분의 1을 취득한다, 3분의 2를 취득한다, 3분의 2를 취득하는 것이고, 공유자 간에는 공유물 분할 청구요. 우리가 분할 청구는 공유자들끼리 해요, 제3자고 해요? 분할 청구는 공유자들끼리 하죠. 그래서 분할을 청구할 때는 실제 지분으로 분할해야지 등기부상의 지분으로 분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여기서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지분의 탄력성 그래가지고 뭐냐면 갑의 지분이 3분의 1, 을의 지분 3분의 1, 병의 지분 3분의 1 이렇게 되는데요, 이 병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거나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분을 포기한 거에서 포기,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병의 지분은요, 갑하고 을한테 이렇게 가거든요. 문제는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뭐다? 법률행위죠. 이런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이 있죠. 배웠잖아요, 우리가요, 등기에서.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그래서 등기를 해야, 즉 갑하고 을한테 등기를 해야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등기해야 돼. 그러니까 아직 등기하기 전까지는요, 갑이나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권리만 있는 것이고, 아직은 지분을 확보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아시겠죠? 여기서는 또 이게 중요해. 요즘 지금 최근에 지금 이번에도 변호사 시험인가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우리가 권리와 의무 있죠. 권리와 의무는
지분 비율로 부담하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는. 알겠죠? 특히 여러분요, 다른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분할 청구는 실제 지분으로 한다. 자, 두 번째는 여기요. 우리가요, 지분을 누군가가 포기하죠. 포기한다 해서 무조건 가바고한테 지분이 가는 것은 아니단 말이죠. 지분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이 사람의 지분을 포기했죠? 이 사람의 지분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무조건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뭐를 함으로써? 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거예요. 뭐를 함으로써? 등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지분에 관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요, 우리는 공유물에 대한 공유관계를 얘기해요. 공유물에 대한 공유관계요. 공유물. 됐죠? 공유관계는 뭐죠? 사용수익이요. 사용하고 수익은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대로 사용해. 전부를.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 우리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비록 지분이 100분의 1이라고 할지라도 100분의 1은 땅을 100등분 해가지고 그 일부분에 미친다 이 말이 아니고 공유물 전부에 100분의 1이 미치는 거예요. 전부에 얼마가 미쳐? 100분의 1이 미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보존행위죠. 이런 보존행위, 이번에 정확하게 판례가 있어. 보존행위는 뭐다? 보존행위는 공유자 전원을 위해,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하는 게 보존이다 이 말이죠. 이번에 판례가 바뀌었으니까 잘 봐. 알겠죠? 전원 합의체 판결 우리 게시판에 해놨죠? 바뀌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보존은 뭐냐? 무효 등기라든가 불법 점유가 있을 때 이때 뭘 한다? 이때요, 보존행위를 한다. 그래서 보존행위는 전부에 뭐를 청구한다? 반환을 청구한다. 이렇게 반환 청구.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전원합의체 이번에 판례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좀 이따 우리가 설명하고 좀 이따. 그 다음에 관리행위죠. 관리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관리행위는 뭐다? 그것은 지분의 과반수. 이런 봐봐. 말을 중시해. 말을.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에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지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고. 지분의 과반수. 이런 지분의 과반수를 얼마나 얘기한다? 3분의 2, 4분의 3, 5분의 3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여기요, 과반수가 돼야지 뭘 한다? 점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임대할 수 있죠. 임대행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는 어떻게? 처분행위는 뭐다? 처분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요. 전원의 동의. 그래서 처분행위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처분행위를 못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전원의 동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유대지, 공유 가방을 하고 공유해. 공유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죠. 신축하는 것을 판례가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다. 처분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왜요? 가바고라고 공유하는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토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것을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봐봐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뭐하고 똑같다? 합유에도 똑같아. 합유에도 똑같아. 그런데 총유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뭐가 없으니까? 지분이 없으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자 이제 봐. 지금 여기요,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다. 을의 지분이 3분의 2다. 여기 지분이 뭐다? 과반수다. 잘 봐. 과반수. 여러분 지금 문제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에요, 대법원 판례가 바뀌기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요, 문제를 보면서 몇 가지로 수정해야 될 것이 있을 거예요. 지금 대법원 판례가 5월 21일 날 나왔으니까요. 자, 이거 보면 여기 얼마다? 과반수죠.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요. 과반수니까. 자요, 이 사람 과반수죠? 과반수는요, 소수 갑이죠?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 이게 중요해. 알겠죠? 뭐 할 수 있다? 임대행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점유할 수 있어. 임대와 점유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요, 을이요,
이 땅의 전부를, 자기는 3분의 2밖에 아닌데 전부를 이것이요, 병한테 임차인이에요. 임대차를 줄 수가 있어요. 임대차.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 점유죠. 적법 점유. 여기서요, 임대료 90만 원 나와. 90만 원. 이 90만 원 뭐다? 돈이죠. 돈은요, 어떻게 한다? 각자가 뭐만큼? 지분 비율. 돈은요, 각자가 지분 비율로. 그러니까 이 돈은 누구한테만 준다? 을한테만 줘. 왜? 을하고 계약했으니까. 을이 임대인이고 임차인이니까. 그러면요, 이 을은요, 돈을 가져가 자기가 60만 원 가져가고 그 돈을요, 갑한테 30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3분의 1만큼 을한테 청구해야지. 알겠죠? 이 갑은요, 병한테 3분의 1에 해당하는 30만 원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의 점유는 적법이요, 불법이요? 적법이죠. 그러니까요, 3분의 1만큼 인도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3분의 1만큼. 인도 청구 안 돼. 3분의 1만큼 돌려달라 안 돼. 3분의 1만큼 돈 달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요? 이 사람은 적법이니까 불법이니까? 적법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하죠. 자기는 소수밖에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토지를 분할해 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반수가 됐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이 갑이요,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가반수다, 소수다? 소수죠. 이 소수가요, 소수가 점유하고 있다. 자기 지만큼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점유하고 있다. 점유? 그러면 이 점유는 원래는 점유하려면 가반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반수. 그런데요, 이 사람이 점유하는 것 3분의 1이죠. 이 사람이요,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을 때 이번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했냐? 그럼 이것은 가반수가 아니니까 불법 점유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불법 점유가 되면 어떻게 한다? 갑은 을한테 토지를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판례가 뭐라고 했다? 여기서요, 갑은 을에게 토지 인도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청구할 수 없다. 여기요, 이렇게 하지 말고 원래 대법원 판례가 2분의 1이고 이 사람도 2분의 1이다, 이 말이에요. 같이 2분의 1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2분의 1만 딱 점유해서 2분의 1만. 그래서 여기다가 나무를 심었어, 나무를 이렇게 심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요. 그때 판례가 뭐라고 했냐? 판례가요,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갑은 을한테, 소수죠, 둘 다 소수. 이서 갑은 을한테요,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인도를 청구 못해요. 그럼 뭐라고 한다? 나무를 뭐라고? 제거하라고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나무를 제거하라고, 방해 제거죠. 나무를 뽑아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만약에요, 이 을이 소수면은 이 땅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죠? 이 갑하고 합의로 해서 사용을 하든지, 그러면 사용을 하더라도 갑의 점유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갑의 점유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뭐냐면 옛날에 뭐라 했냐? 2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갑은요, 을한테요, 토지의 반환을 다 전부를 청구할 수 있어? 그럼 봐봐. 생각해봐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갑은 을이 점유하면 안 된다며. 소수니까. 그러면 을이 점유하고 있다 해서 갑이요, 만약에 그 토지를 전부를 반환을 청구해봐. 그럼 어떡하죠? 갑이 전부를 받아가죠? 그럼 갑이 전부를 받아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갑의 입장도, 갑은 지분이 얼마죠?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기도 점유할 권리가 없으면서 전부 점유하면 뭐예요? 불법이잖아요, 이 사람도. 그리고 나서 뭐예요? 우리는 보존은 누구를 위해서 보존하죠?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보존하는 거잖아요, 전원. 그런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가져가 버리면요, 자기한테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갑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아니잖아요. 왜? 갑은 전부 다 뺏기는 거니까. 그래서 판례를 하겠다.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는 갑이 을한테 전부의 반환을 청구하면 보존행위라는 것은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을한테는 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반수가 안 되면은 점유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만약에 전부의 반환을 청구하면은 자기도 소수인데 전부를 점유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행동도 지금 적법이요, 불법이요? 불법이 되냐, 결론적으로. 자기는 소수니까, 소수는 점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전부의 반환을 청구하면, 반환을 청구한단 말은 자기가 점유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소수인데 점유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서로가 안 된다. 그래서 뭘 한다?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나무 심어진 거, 철거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이요, 갑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 그 토지를 나한테 점유하고 점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임도 나한테 반환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요, 판례가 대법원에서 뭐라 했냐? 이렇게 얘기했어. 이 사람이 지금요, 갑이 을한테 이 땅을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점유한다는 것을 전제로, 잘못 점유하고 있다는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는데 그것 또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 사람이 점유한 것에 대해서 월세를 달라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점유가 잘못됐을 때 토지를 반환을 청구하고 반환하면서 그동안의 점유가 잘못됐으니 그럼 월세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라 이 말인데, 이 사람은 갑원들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결국 반환 청구하지 못하니까 결국 갑의 입장에 봤을 때 을의 점유는 갑한테는 침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꼴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같이 청구했는데 인도 청구가 안 되니 부당이득 반환이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해서 판단을 안 해버렸어. 된다는 말이지 안 된다는 말이지. 판단을 하지 않기로 한다. 이걸 벽에 써놨죠?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아직 논란이 지금 있어 없어? 있어. 아직 또 논란이 있죠. 아직. 그럼 또 한 번 판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는요? 이게 분명히 문제가 또 나와. 이것도 전원합의체니까 올해 분명히 나올 수 있어. 과반수 반절밖에 안 될 때 갑원들한테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됐죠 지금? 그럼 뭐를 한다? 나무를 제거하라고.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있다. 제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소수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을은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사용할 수 있다. 어떻게요? 갑의 점유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비배타적이죠? 비배타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는 있다. 또는요, 갑의 승낙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요. 그래서 그 말을 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알겠죠? 이거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보죠. 등기가요, 을의 등기 비용이, 지분 비율이 얼마죠? 2분의 1이죠. 2분의 1. 됐죠? 그러면요, 등기죠? 등기자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2분의 1을 등기했다. 그러면 적법이죠. 전부를 등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부를 등기했다. 전부를 을이 등기하든지 전부를 병한테 등기해 주든지 둘 중 하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이 전부 속에는 얼마가 들어있어? 2분의 1은 유효고 얼마가 무효이다? 2분의 1이 무효가 된다.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만 말소로 청구해. 전부 말소 청구 그러면 큰일 나. 2분의 1만 말소 청구. 왜? 우리는 어떡하죠? 지분만큼은 뭐하도록 되어 있다?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는 갑하고 을하고 공유자들끼리죠. 공유자들끼리. 자, 이번에는요. 여기 이 토지를요. 병이요. 병이 이렇게 써. 병이 여기서 불법 점유하고 있다. 병이 제3자죠. 불법 점유하고 있든지 병이요. 무효 등기를 가지고 있든지 병을 뭐라 한다? 제3자죠. 그럼 제3자는 공유자가 아니잖아요. 공유자가 아닌 사람이 불법 점유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법 점유죠. 그러면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죠. 보존행위 누가요? 각자 누구다? 갑 또는 을이 전부 반환을 뭐한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효 등기죠. 무효. 병의 등기가 있으면 병의 등기는 무효죠. 그럼 이것은 뭐다? 보존행위로서 각자가요, 갑하고 을이 전부 말소를 청구해. 전부 말소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여기요, 공유자끼리, 갑하고 을하고 공유자들끼리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전부든 말든 이 사람의 지분만큼은 무조건 유효가 되니까 전부를 을이 등기했더라도 2분의 1은 유효니까 2분의 1을 빼고 나머지만 말소 청구하고, 근데 제3자는요 등기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전부의 말소를 청구하고요. 알겠죠? 제3자가 이렇게 불법으로 점유해서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해서 여기서 손해배상이나 또는요 부당이득이라는 말이 나오죠. 부당이득. 여러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돈이죠. 돈은 어떻게 한다? 돈은 누가요? 각자가 뭐만큼요? 지분만큼. 각자가 지분만큼 청구한 돈은. 그래서 여러분 딱 보고요, 지금 뭐에 관한 것을 묻는 것인지 봐야 돼. 뭘 묻고 있는지, 손해배상을 묻고 있는지,
반환 청구를 묻고 있는지 말소 청구를 묻고 있는지 이걸 잘 봐야 된단 말이죠.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다. 특히 뭐가 중요하냐? 공유자들끼리 점유이냐 등기이냐, 제3자의 점유냐 등기냐 이 말이죠. 제3자가 점유를 하려면 어떻게 돼? 제3자가 봐봐. 제3자가 하려면 과반수로부터 제3자가 점유를 넘겨받으면 그건 적법이고, 소수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으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 점유가 되고. 그럼 제3자는요 공유자가 아니니까 절대로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제3자가 등기하고 있으면 무효가 되고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등기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의 지분만큼은 유효이고 그 지분을 벗어난 것만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판례가 말하겠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만큼 점유하고 있다. 각각 2분의 1, 2분의 2단 말이죠. 점유하고 있을 때 갑도 소수고 울도 소수, 둘 다 똑같이 소수잖아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갑이 과반수가 된다면 좀 다르겠죠. 과반수로 뭐 할 수 있다?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럼 둘 다 소수죠. 둘 다 소수인 경우는 어느 일방이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한테 토지를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냐 그랬죠. 그래서 판례가 뭐냐?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왜요? 다른 공지한테 그것이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좀 지금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론이 정립되진 않았지만 아무튼 여기까지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공유에 관한 것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문제요 129번 봐봐요. 지금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공유에 대해서는 이 지식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요 1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가 없다. 틀렸어. 여기 봐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공유합의 총력 잠깐 지울게요. 여기서 이제 보면 뭐를 보냐면 공유 여기 지분하고 지분 처분하고 공유에서 공유물 처분하고 달라요. 합유에서 합유 지분 처분하고 그다음에 합유물 처분하고요.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공유에서 지분은 각자가요. 각자. 항상 지분을 말하면 각자. 공유물 그러면요 전원의 동의로 하고요. 합유는요. 합유는 단체성이에요. 같이 모여서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합유는 지분이든 합유물이든 처분할 때는 무조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걸 먼저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요. 지금 여기 말하죠.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때는 어떻게 처분해요? 동의를 받아서요. 각자가 처분해요. 각자가 처분해요. 그래서 각자가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 없이 처분해. 1번 틀렸죠? 2번은요. 공유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지분의 비율 줄고, 지분의 비율 아까 말했죠? 권리와 의무. 여기요. 비용을 부담한다. 의무를 부담한다 이 말이고요. 3번 공유자 중 1인이 포기한 지분은 누구한테 한다? 국가의 귀속. 틀렸죠? 국가의 귀속 틀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3번도 틀렸죠? 1인이 포기한 지분은요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 뭘 해야 돼? 플러스 등기해야 돼. 등기. 알겠죠? 등기. 그래서 국가에 귀속한다. 틀렸죠? 여기서 1번도 틀렸죠?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고요. 1번, 3번 틀렸네요. 4번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공유 지분 포기했다는 물권 변동은 여기 지금 나왔죠? 지금 공유 지분 포기 나왔죠?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등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유하지 않는다. OX, X 틀렸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4번도 틀렸죠? 자, 5번 부동산 공유자는 자기 지분 위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틀렸어.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요 틀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뭐를 묻는 것이다? 옳은 것. 지금 몇 번 하고 있죠? 1번이죠? 129번은요 틀린 것이 아니고 뭐다? 옳은 것은 이 말. 옳은 것은. 알겠죠?
옳은 것은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그럼 봐봐. 왜 그러냐면, 이건 봐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요, 민법 총칙의 지식이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자기 지분 뭐라 했죠? 이런 공유 지분을 처분할 때는 다른 사람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고 그랬죠, 지분. 아니, 공유 지분은 처분할 때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고 그랬죠? 봐봐.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줄고, 여러분, 저당권 설정을 뭐라고 그랬어? 물권행위 이퀄 처분행위. 우리 민법 총칙 첫 시간에 나와.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분 위에 저당권을 설정한단 말은 지분을 처분한다, 이 말이죠. 지분을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렇게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옳은 것은, 그래서 정답 2번. 아시겠죠? 자요, 130번은요, 보존행위죠? 1번,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둘거 각자가 할 수 있죠? 2번,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 이것은 보존이 아니에요. 보존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 알겠죠? 왜 볼 수가 없느냐? 봐봐. 아까 내가 보존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여기 봐봐. 여기 무조건이 있잖아요. 보는 게 아니고 책을 볼 때 여기 보면은 공유물이야. 지분이 아니고 공유물. 공유물에 대한 보존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공유물에 대한 보존, 누구를 위해서?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하는 것을 보존이다, 이렇게 얘기해. 보존. 그런데 지금 뭐라 했죠? 봐봐요. 봐봐. 갑하고 병하고 세 사람이 있는데요, 공유인데 각각의 지분이 3분의 1씩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갑이요, 자기 지분이 나한테요 3분의 1이라고, 또는요 다른 사람의 지분은 3분의 1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지분에 관한 것이고, 그 사람만 위해서 하는 거죠. 보존은 누구를 위해서 한다?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의 지분이 3분의 1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물에 관한 것이 아니고, 보존은 뭐다? 공유물의 현상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공유물의 현상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을 보존이라고 그래. 그런데 지분이 얼마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현 상태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존이다, 아니다. 보존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자요, 3번 한번 봐보세요. 3번은 공유 부동산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등기. 공유자 중 1인의 말이 중요해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갑의 지분이 2분의 1이에요. 그런데 전부가 등기되어 있어요. 전부 속에는 얼마가 들어있어요? 2분의 1이 들어있죠. 그래서 2분의 1은 유효이고요, 나머지 2분의 1만 무효가 되니까 얼마만 말소하면 된다? 2분의 1만 말소하면 된다, 이 말이죠. 전부 말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2분의 1만 말소, 이 말이죠. 4번, 공유 건물의 소수 지분권자는 건물을 공유자와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전에 이게 틀렸는데 지금은 이게 맞는 것이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지금 맞다고, 알겠죠? 예전에는 틀렸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답이 1번이었어, 알겠죠? 근데 지금 1번하고 몇 번이다? 4번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써 옆에 반환 청구를 못하고 뭘 한다? 써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제거. 반환은 청구를 못하고 뭐는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일주일 전까지는 맞는 거였는데 일주일 전부터 틀려. 아시겠죠? 5번, 부동산 공유자 중 1위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로서 공유물에 맞춰진 제3자 명의, 제3자. 그럼 제3자는 등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말 수 있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전에는 1번이 정답이었어요. 일주일 전까지. 이번에는 4번까지 정답이다. 1번, 4번 이렇게. 됐죠? 자, 131번. 갑과 을과 병이 갑과 을과 병인데요. 봐봐요. 봐봐. 병이 3분의 2죠. 병이 3분의 2면 갑하고 을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병이 갑과 을의 동의 없이 단독 명의로 전부로 등겼어. 전부로 등겼어. 그러면 얼마만 유효이다? 3분의 2만 유효. 3분의 1은 무효. 그러니까요, 을과 병은, 갑과 을은요, 전부를 말소를 해달라고 해야 돼? 3분의 1만 말소해달라고 그래. 3분의 1만. 갑은 등기 전부 말소 틀렸어. 전부 말소 청구 못해. 3분의 1만 말소 청구. 2번, 공유물에 관하여 제3자. 그럼 제3자는 필요 없어. 제3자가 점유한다. 불법 점유. 제3자가 등기했다. 무효 등기. 전부의 반환 청구. 전부의 말소 청구. 여기는요, 침해가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한 방해 제거는 공유자 전원이 할 필요 없고 누가 한다? 각자. 보존이니까 각자. 침해가 있으면 보존이죠. 각자. 그래서 전원이 할 필요가 없다. 맞는 말이죠. 3번은요, 제3자가 공유토지 전부에 대해 원인무효. 제3자가 무효의 무효 동그라미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제3자가 무효 등기네. 그러면 무슨 행위? 보존 행위. 각자가 전부 동그라미 말소 동그라미 청구 동그라미 전부 말소 청구. 왜? 제3자는 등기하면 안 되니까. 아시겠죠? 자, 4번.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등기해서 봐봐. 공유자 중 한 사람이요, 2분의 1밖에 안 됐는데 땅 전부를 처분하고 전부에 대해서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지분 범위 안에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매도 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처분 공유자의 공유 지분 범위 내 공유 지분 범위 2분의 1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처분 공유자의 공유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옳은 말이죠. 4번, 5번. 토지의 2분의 1 지분권자가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 토지를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하죠. 나머지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에서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청구. 봐봐.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청구.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이 줄거요. 이 사용의 배제를 청구한단 말은 우리가 방해 제거 청구는 유효이나 방해 배제 청구 제거 청구는 유효이나 토지 인도 청구는 무효. 토지 인도 청구는 무효가 돼. 알겠죠? 토지 인도 청구는 무효가 되는데 지금 여기로 봤을 때요,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청구한다겠지 인도 청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효가 되죠. 유효. 그래서 지금은요 4번 5번하고 또 몇 번이죠? 4번 5번 2번인가요? 2번 4번 5번 2번 4번 5번이 맞는 말이네요. 알겠죠? 아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5번이니까 옳은 것이 아니고요. 131번은요 131번은 여러분 죄송한데요, 틀린 것은 이렇게요. 그래서 틀린 것은 이렇게요. 알겠죠? 131번은 틀린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1번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틀린 것은 옳은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은 이렇게. 됐나요? 특히 여러분요 여기요, 이것은 사용하기 전에 이건 방해 사용의 배제를 청구하단 말은 제거 청구 이 말이잖아요. 제거 청구는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132번은요 보존이죠. 1번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했죠. 임대하고 보증금 수령했죠. 줄거 보증금 반환. 봐봐. 갑을병 세 사람이요 토지를 임대를 했어. 그리고 보증금 9천만 원을 받았어. 그럼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각자 3천만 원씩 반환해야 돼요. 모아가지고 9천을 반환해야 돼요. 모아서 9천을 반환해야 되겠죠. 그것을 말한다. 성질상 분할이 아니고 분할 채무가 아니에요. 분할 채무는 각자 3천만 원씩만 주면 된다 이 말인데 분할이 아니고 불가분 채무. 분할할 수 없다. 전부 모아서 9천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자, 2번은요 건물에 대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과반수 지분 주고요, 건물의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허락받은 점유자 줄고
허락받은 점유자 이퀄 적법한 임차인이죠. 과반수로부터 넘겨받았죠. 적법한 임차인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하는 건물 부분에서 줄과 퇴거를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죠. 있다 틀렸죠? 적법 점유니까 퇴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없다. 자, 3번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 이 허락받은 점유자는 뭐죠? 적법이죠. 점유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4번 공유물의 임대. 임대는 공유자의 임대가 뭐죠? 관리죠. 관리. 관리는 공유자의 과반수 OX. 몇 번을 얘기했죠? 지분의 과반수라고. 사법시험에 3번이나 나왔던 지문이에요.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고 뭐다? 지분의 과반수다. 지분.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4번 틀렸죠? 5번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 줄고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맨 끝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가 없죠.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는 것은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거나 평생 동안 뭐죠? 점유할 수 없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답 몇 번이다? 5번이 정답이죠. 자, 133번은요. 공유관계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 변경 못한다. 봐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을 못한다. 이 말은 써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처분 이 말이죠.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처분 이렇게. 2번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OX. 봐봐.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여기만 줄고 이러면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무슨 행위라고 그랬죠? 처분 행위 이렇게. 그러니까 전원의 동의 이렇게. 3번 공유물을 손괴한 자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유물에 발생한 손해 전부를 청구. 손해 동그라미 청구. 손해배상하고 부당이득은 돈이죠. 돈은 어떻게 한다 써? 각자가 지분 비율로 청구. 각자가 지분 비율로 청구를 해. 알겠죠? 어떻게 한다고? 각자가 지분 비율 이렇게. 자, 4번 갑과 을이 각각 갑이 3분의 2고 을이 3분의 1이죠. 공유한 토지를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갑안수죠.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죠. 적법.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5번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관한 사용수익 관리에 관한 특약 줄경. 사용수익 관리에 관한 특약은 특정 승계인에 대하여 승계돼. 근데 중요한 것은 봐봐 이거 조심해. 133번의 5번하고 132번의 5번하고 비교해야 돼. 133번의 2번 5번은 우리는 특약할 수 있잖아요. 공유자들끼리. 그것은 당연히 특정 승계인이 뭐죠? 지분을 나중에 취득한 사람한테도 승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서 키워드가 뭐예요?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경우.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특약은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돼. 무조건 승계된다 하면 안 돼.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특약은 승계가 안 돼.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33번을 보면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일반적인 합의는 승계가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두 개 구분하라고. 정답 몇 번이다? 정답 몇 번? 3번. 자, 134. 1번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 관리에 관한 특약이 있어노. 공유자의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 줄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 그럼 바로 밑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 지분의 과반수로. 그 다음 2번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줄고 지분을 처분 써 각자가 해.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 동그라미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해. 지분의 비율로. 3번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했어. 그 임대차가 해지 줄고 해지는 그것은 지분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로 해지를 해. 그래 봐봐.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
임대차 계약을 체결, 보증금 증액, 차임 증액, 임대차 해지,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은 지분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 아시겠죠? 그래서 맨 끝에 소수 하는 것은 보존행위다. 틀려서 관리행위이다. 관리행위이다. 이렇게. 4번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과반수 지분권자 줄고 특정 부분에 대한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 점유 제3자 맨 끝에 적법이다. 적법 임차인이죠. 과반수니까. 5번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 과반수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고 줄고 협의를 하지 않고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말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지분이 얼마이면 과반수이면 과반수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했죠. 둘 다 2분의 1, 2분의 1이다 이 말이죠. 둘 다 2분의 1일 때는 어느 누구도요 적법하게 점유를 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전부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죠. 왜요? 자기는 전부로 반환을 청구하면 어떻게 돼? 자기는 소수인데 전부를 점유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죠. 자, 135번은요. 공유자 중에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더라도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라면 공유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지 않는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부당 이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틀렸죠. 만약에요 3분의 2밖에 안 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으면은 만약에 그 토지가 임대료가 300만 원이다 그러면 3분의 2는 자기 거지만 3분의 1에 대해서 누구 거다? 을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갑은 을한테 전부는 점유할 수 있지만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 원은 을한테 반환해야 돼.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전부를 점유하는 것은 좋은데 전혀 점유하지 않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돼. 아시겠죠? 2번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임대하죠. 과반수 줄고 임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죠. 적법. 소수는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해야 돼.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소수 지분권자는요 줄고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X.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못해. 임차인에게는 청구를 못해.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과반수 지분권자. 3번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 여기 또 나왔네. 지분 동그라미 저당권 설정 줄고 저당권 설정 아까 뭐라고 그랬죠? 처분행위죠. 지분은 처분은 누가 한다? 각자가 하죠.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 4번 공유물의 관리는 어떻게 한다? 맨 끝에 지분의 과반수다 공유자의 과반수다. 지분의 과반수. 5번 제3자가 공유물을 제3자가 줄고 불법점이자 제3자가 그러면 공유자는 단독으로 전부 동그라미 반환 동그라미 청구 동그라미 전부 반환을 청구해. 제3자니까. 정답 몇 번이다? 틀린 거 몇 번? 1번이다. 이렇게요. 1번 한번 볼까요? 공유자 중에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이라면 공유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지 않는 다른 공유자들에서 부당 이득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OX, X. 그래서 이 우리는 뭐냐면 지분이라는 것은 공유물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전부 아무리 그 사람의 지분 범위 내에서 점유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한테는 침해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임대하죠. 임대 그러면 소수는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1번하고 2번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1번 2번. 자 136번은요 이제 공유물 분할이라고 되어 있죠. 분할.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봐요. 지금 이제 공유 분할 잠깐 쉬었다 하면 됐는데요. 이제 이제 여기까지가요 사실은 공유에서요 거의 공유물 분할이 우리 시험에 나오긴 나오는데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 공유물 분할이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린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공유에서는 이게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문제예요. 지금 보면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거 보이지만 지금부터 정리하면요 그 범위 내에서만 계속 나와. 알겠죠? 첫 번째 뭐다? 지분 처분. 지분의 처분은 각자의 처분은 뭐다? 물권행위가 처분이죠. 지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때 남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론은 그런데요. 공유로 되어 있을 때 그 공유자가요 자기 지분을 담보로 저당을 잡으려고 그래. 그럼 은행에서는요 그래요 빨리 와요. 절대로 그렇잖아.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그래. 왜요? 나중에 경매할 때 지분만 경매하면 누가 안 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다른 공유자 있죠? 그 사람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그래. 알겠죠? 그런데 아무튼 이론적으로 뭐다? 각자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합유는요 합유는 단체성이 있기 때문에요 지분이고 합유물 분할이고 전부 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지분 처분은요 이렇게.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합유하고 총유를 나중에 한번 볼 거예요. 좀 있으니까. 그럴 때요 합유는 지분이 있지만 뭐죠? 총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총유는 지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각자가 뭐다? 지분 비율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 절대로 지분이 없으니까. 보존행위 지분의 가반수 그러면 안 돼. 왜? 지분이 있어야 가반수가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유에서는 뭐만 나온다? 정관이나 규약 또는 사원총회 결의 이렇게. 아시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총유에서는 교회가 있어. 교회에서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탈퇴하면 끝이에요. 왜? 교회는 지분이 없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의 총유가 돼버려. 그러니까 100명의 교인이 있다가 20명이 빠져나갔어. 그럼 그 사람들은 아웃이에요. 남아있는 80명이 교회의 자산에 대해서 총유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교단은 변경하고 교단은 뭐냐면 순복음교회가 장로교 교회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3분의 2 이상의 구성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돼.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는요 실제 지분하고 등기상 지분이 다르면은 어떻게 한다? 공유자들끼리는 실제 지분으로 가. 그러니까요 공유물 분할을 할 때는요 실제 지분대로 분할한다. 등기부상 지분대로 분할한다. 실제 지분 이렇게요. 봐봐. 아까 우리가 지분이 아니고 공유물이잖아. 공유물은 사용 수익은 지분의 비율로 전부를. 알겠죠? 그 다음에 보존은 공유물에 대한 현상을 유지하고 보존한다. 그래서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했죠?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이다 아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관리행위는 공유자의 과반수다 지분의 과반수다. 처분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신축을 하려고 그래. 공유 토지 위에다가 무슨 행위다? 처분이다. 무슨 동의? 전원의 동의. 지분이 과반수가 되면은 소수자의 동의 없이 무조건 임대 줄 수 있어. 이 사람의 점유는 적법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을한테요 돈을 월세를 주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3분의 1에 청구를 하죠. 을한테 임대인한테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판례가 나온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과반수다. 둘 다 2분의 1, 2분의 1이다. 을이 2분의 1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갑이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왜? 자기도 2분의 1이니까 소수는 점유를 못하는데 전부의 반환을 청구하면 자기가 소수인데 전부를 점유하는 희한한 결론에 도달하잖아요. 그래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단지 뭐는 청구할 수 있다? 나무 뽑아가라.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공유에서는 등기는 어떻게 한다? 등기는 자기 지분만큼은 등기한다. 그래서 공유물 전부를 등기하거나 전부를 제3자한테 처분하면은 그 사람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3자요. 제3자는 점유나 등기할 수는 원칙적으로 있어 없어? 없죠. 제3자가 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과반수 지분을 받은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죠. 그런 말이 없이 제3자가 점유한다 불법, 제3자한테 등기가 돼 있다 무효 등기다. 그래서 제3자가 점유나 등기를 하게 되면 보존행위에서 각자는 전부의 반환 청구나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마지막으로 뭐가 하나 더 있다? 손해배상하고 부당이득이죠.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은 돈이죠. 돈은 어떻게 한다?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각자가 지분만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뭐를 보냐면 공유물 분할하고요. 그 다음에 합유하고
총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